안녕하세요. 3월달 운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은 이민년의 개묘월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민월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민월부터 해가지고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민월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작년 신축월까지 이거 신축월까지 마무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마무리 했었어야 됐는데 지연되는 바람에 발생하는 문제들, 해자축년에 지지해 있던 수가 천간에 드러났다라고 일단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어영부영 넘어온 거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와 전쟁이 한참 중인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 나토에 가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나토에 가입을 했으면 어쩌면 전쟁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났더라도 동맹국들이 들어와서 도와줬을 텐데 지금 와서 막 도와달라고 막 어떻게 해도 참 애매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움들이 이 이민월에 있었다. 그게 이민월이죠.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인목이라는 것은 이게 목이긴 하지만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이게 목의 기운이긴 하지만 이 밖으로 솟아 오르려고 하는 거지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세상 밖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거지 나와 있는 게 아니란 소리죠. 게다가 천간의 임수가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누르고 있다 보니까 이 임목 입장에서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지상을 뚫고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막막하다는 거죠. 막막한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한 달이 되고,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지지에는 존재하니까 이 안에서 이 봄의 기운이 이제 막 이걸 뚫고 올라오려고 한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야구 선수로 따지자면 이건 마구잖아요. 마구. 이렇게 공이 마구로 날아오는데 눈 감고 그냥 때리는 거잖아요. 뭔가 실체를 보고서 지르는 게 아니라 눈 감고 감으로 때리는 거잖아. 눈 감고 한번 때려본다. 이거 굉장히 막막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막막한 현실이다. 이게 그리고 천간에서 수생목이 된다는 게 이것도 어느 정도 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 해자축 3년 동안 했던 감이 있으니까 수생목으로 이걸 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이민월에 제가 상담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감이 좋지 않아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느낌과 감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 때라는 소리죠. 근데 이게 개묘로 가면 어떻게 변하냐면 이 이민과 개묘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목은 그렇게 땅속에 묻혀 있던 건데 이제 솟아오른 거잖아요. 근데 개묘가 되면 여기서 완전히 땅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분열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새싹이 올라와서 넓게 퍼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땅 속에서 인목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게 인목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싹이 돋아난 게 이게 묘라는 거죠. 새싹이 나다. 새싹. 이 묘라는 글자가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고, 그래서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민월은 좀 막막했던 것들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막연했던 것들이, 기대만 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보통 지난달에 제가 올렸던 유튜브를 보면 이런 거죠. 대선 예측 영상 이런 거 진짜 감으로 때려잡는 거잖아요. 감으로. 근데 개묘는 다르겠죠. 개묘는 눈 뜨고 바라보고 이제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것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천간의 임수는 이 지지로 인목을 이렇게 생을 한다는 것이 되는데, 반대로 개묘 같은 경우는 이 묘의 환경 속에서 이 개수가 이렇게 장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이 임수가 이 인목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생을 하는 것과 이 묘의 환경에서 개수가 천간으로 떠오른다는 게 어떤 차이인지 이제 제가 이제 일간별 설명드리면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민 같은 경우는 이 임수가 선이에요. 임수가 선이야. 지난 해자축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 천간의 임수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라는 뜻이죠. 당연하잖아요. 지지로 해왔던 게
천간으로 드러난다는 뜻이고 그 경험치들을 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이민이라면, 이 계묘는 뭐냐면 지지에서 천간으로 띄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계수가 떠오른 거예요. 인에서 묘로 가는 거는, 생지에서 이 왕지로 갔다는 거는 좀 더 전문화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난 해자축에서 경험했던 것이 천간에 올라서 이 인목이라는 결과를 만들었고, 이 인목의 결과는 이제 묘로 전문화된다는 것이고, 이 전문화된 과정 속에서 이 계수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다. 묘목이라는 상황 속에서 계수가 떠오른 것을 뜻한다. 자, 인목은 땅 속에 묻혔다가 막 뚫고 올라온 것을 뜻하고, 묘목은 세상 밖으로 나와서 펼쳐진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묘목은 뭐 결과 예측이 가능해진 것을 뜻하죠. 근데 이제 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이라는 한 해의 월운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민과 계묘가 서로 섞여서 혼잡되는 형태로 나타나요. 방합을 이루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일간별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릴 거고, 이건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이민의 임수는 천간에서 지지로 인목을 생하는 방향성을 갖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일간별로 한번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입니다. 간목일간은 천간으로는 정인이 되고요, 지지로는 겁재가 됩니다. 이 지지로 겁재가 됐다는 거는 뭔가 경쟁에 참여하시면 좋아요. 경쟁에 참여하면 내가 정인을 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경쟁에 참여하게 되면 상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겁재는 뭘 극해요? 재성을 극하죠. 재성을 극하고 정인을 갖고 오는 것과 같잖아요. 그럼 참가비는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참가비는 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이게 양인이라는 거예요. 묘목이 참가비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들러붙는 쓴목이, 이제 쓴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 응? 상을 받았어. 그러면 이 겁재들이 한턱 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 들러붙지? 그럼 회식비가 만만치 않게 나가겠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회식비가 많이 나갈 거다. 한턱 쏘는 게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갈 수 있다. 대신에 인성은 얻었잖아. 그리고 이제 재탈의 여부는 내 자리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식을 했어. 그러면 술을 많이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단결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를 안 나갈 수 있다고, 무단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성이 설되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감당 안 되는 문서를 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회사에서는 사유서 써야 되잖아요. 사유서. 학교라면은 반성문 써야 되는 운이 되죠. 지금 뭐 1년의 과정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어느 대회나 뭐 이런 데 참가하신다는 가정하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이게 월운이니까 뭐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가벼운 상황을 한번 대입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뭐 문서를 잡는다, 계약을 한다 라고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에 참여해서 인정받다. 이러면 뭐 요즘에 뭐 경매 이런 거에 참여해서 인성을 받을 수 있겠죠. 재성을 극하고 돈 주고 문서 잡는다. 근데 양인이니까 알고 보니까 돈 들어갈 때가 많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회식비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하실 게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재탈의 여부, 내 생각보다 만약에 그렇게 입찰해가지고 내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뭐 입찰이나 뭐 경매를 통해 가지고 문서 계약을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죠. 계산을 다시 해보셔야겠죠. 이 겁재운에는 계산이 잘 안 돼요. 겁재운에는 정제를 극하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계산이 잘 안 돼.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뭐 추가 비용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감당 안 될 만큼 좀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 감당 안 되는 문서일 수 있다. 이게 만약에 또 회사 계약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감당 안 되는
근로조건, 내가 지킬 수 없는 근로조건일 수 있다는 거죠. 보니까 막 연봉도 괜찮고 막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덜컥 계약을 하고 보니까 내가 못 지킬 만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뭐 연예인 지망생이라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스타가 될 때까지 이성교제 않기, 막 이런 조항 같은 거, 감당 안 되는 문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니까 이 점 한번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타로도 한번 뽑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주로 보는 월운하고는 별개라고는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사주 보고 타로도 뽑고 하는데 결국은 사주 본대로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당연한 거구나, 내가 그렇게 봤으니까 그걸 뽑았구나 라는 게 이제는 뭐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한번 타로를 통해서 한번 간목일간 분들 3월달 운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제가 이 임수가 뭐라고 그랬죠? 임수는 신축월에 했었어야 될 거, 내가 했어야 될 거를 미처 하지 못해서, 내가 하지 못해서 답답한 상황에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타워 카드가 뜻하는 건 뭐냐면, 내가 변했어야 되는데 변화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변화하지 못했다, 그냥 고통만 남았다,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궁지에 몰렸다. 이게 좀 금전적인 압박 있다는 소리기도 하고요. 이게 차라리 정방향으로 돼 있으면은 그냥 시원하게 그냥 붕괴해버리고 새로 지으면 되는데, 이게 역방향의 의미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완즈 5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 딱 봐도 이거는 쟁제죠. 그냥 여럿이 다투고 있다, 경쟁하고 있다, 여러 경쟁자들과 서로 다투고 있다, 여러 경쟁자들과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장애물이 뭐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한번 과거를 한번 볼까요? 먼 과거를 뜻합니다. 이 지금 카드는 타로에서는 이 역방향이 의미하는 거는 이 좀 지나친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방향에서 역방향이 됐다는 건 한 발 더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지나친 거야. 그래서 이 완즈 여왕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좀 똑소리 나는 그런 여성의 모습인데 좀 더 나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좀 옹졸한 스타일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직장에서도 많이 꼬이겠죠. 직장에서도 꼬이고, 내가 너무 사람들 간의 관계적인 면에서도 잘 풀리지 않고, 금전적인 면도 그렇고, 뭐 애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상대방을 너무 지배하려는 성향이 되다 보니까 뭐 그랬다는 것을 뜻하고, 최근에 있었던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드 시종 카드 역시 이게 굉장히 충동적인 행동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너무 이제 성급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소년이 칼을 들고 있잖아요. 보시면 소년이 칼을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충동적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함으로 인한 실수가 따랐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가까운 미래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딱 이거 보시고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 그로데스크 하잖아요. 딱 보시고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좋은 겁니다. 상황 종료예요. 상황 종료. 이 힘든 거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오히려 이런 게 더 안 좋아요. 막 이게 막 상황이 끝날까 말까 막 그런 상태인데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서 동이 터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 이럴까 저럴까 막 지금 막 되게 복잡한 상황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상황이 종료가 된다. 힘든 게 완벽하게 끝난다. 상황이 완벽하게 종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앞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막막했던 것이 이제 가시화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저 막연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화되고 현실화 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상황이 완벽하게 종료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제 미래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가까운 미래. 그리고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민년에 개묘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인성혼잡이 되잖아요. 이 인성혼잡이 된다는 건
본래 자기 사주 내에 인성이 없던 사람도 인성혼잡을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천간에 인계수가 뜬다는 게 다른 일간의 인성혼잡보다 천간에 수가 뜨는 게 사실은 골치 아픈 거거든요. 너무 감정적으로 상황 판단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카드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본인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자신의 모습은 왜 이렇게 자꾸 우울한 카드들이 나오지? 지금 감옥일관 분들 편인운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쵸? 맞다. 감옥일관 분들 올해 편인운이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 이 소드킹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내 자리를 지키기가 올해 참 힘들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본인 생각, 내 생각. 그럼 주변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보이시죠? 주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이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나는 고독한 뭐 이렇게 이게 타로 카드의 묘미인 것 같아요. 정말 타로 카드 하면서 재밌는 게 이런 것 같아. 지금 막 앞에는 지금 막 너무 극적이고 그런데 지금 딴 사람들이 보는 그 본인의 모습은 이거 너무 풍족하고 가족들하고도 잘 지내고 뭐 문제될 게 없어. 괜히 걱정했잖아 이거. 감정상의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지금. 자, 감정적인 거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고, 주변 사람들은 이제 본인을 보기에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불안하겠지만. 자, 그럼 내가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건 뭐냐? 내가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거, 연애를 하고 싶으신가 보다. 그죠? 연애 아니면 동업, 계약. 그 남녀니까 이게 꼭 결혼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 뭐 파트너가 생기길 바라는 거기도 하고, 이거는 꼭 남녀 사이만을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동맹을 뜻하기도 해요. 감정적인 교류, 계약. 이 컵이 감정을 뜻하니까 그냥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연인을 만나더라도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감성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인성운이니까 또 이런 지금 외롭다 보니까 자꾸 이 컵과 관련된 카드가 자꾸 나오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카드가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카드인데, 자, 이 수녀, 이게 부뚜막의 고양이 같은 캐릭터거든요. 이 수녀 카드가 이게 여사제인데 사실 감추고 있는 게 많은 캐릭터예요. 게다가 이제 방향이 거꾸로 나왔으니까 지금 속마음은 이런데 안 그런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 척. 사실 욕구 불만이 너무 강한 거야. 욕구 불만이 강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다? 욕구 불만이다. 그러니까 천간은 인성인데 지지는 이제 인호술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뭐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막 뭐 그랬는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걱정하실 그건 아니고, 어쨌든 너무 우울함에 빠져드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곧 그런 마음들도 끝나가실 거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을목일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을목일간입니다. 을목일간은 지지로는 이제 비견이 되고요. 천간으로는 편인이죠. 이 묘목은 걸록이 되고요. 이제 한 무리를 대표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걸록이라는 게. 천상천하 유아독, 독존인데 유아독종이라고 했네. 속으로 생각해야 될 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근데 참 불편하게 하는 게 있긴 하죠. 저도 상담하다 보면 딱 봐서 걸록격이다 그러면은 일단 긴장부터 합니다. 이제 어느 타이밍에 또 언짢아 하실지 모르니까. 이게 월지가 이렇게 나와 같은 게 비견으로 돼 있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한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았는데 내가 잡혀야 되잖아. 같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주에서는 맞잖아요. 월지가 같은 기운이라는 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봤는데 나하고 같은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를 대표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거고, 그래서 이 지지의 묘목은 을목에게 강한 기반이 되어줄 거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천간의 개수는
편인이긴 하지만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이들을 위해서 스스로의 실력을 갖추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를 위해서 뭐 목숨도 바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걸록에 편인이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스스로의 실력을 갖추고자 한다.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십성으로 편인이지만 을목에게 개수는 참 담비와도 같다. 월에 내리는 개수는 을목에게는 참 담비와도 같다. 을목한테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누가 말려. 을목 입장에서 개 묘라는 게, 야, 이거 누가 말려. 굉장히 좋은 운이죠. 뭐 지금 한참 이제 아이들이 다시 학교 갈 때 됐잖아요. 반장하는 운이죠. 지난 해자축 고생했잖아요. 그걸 알아서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타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분들 타로를 이번 달 운세 타로를 한번 뽑았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배신 카드가 나왔어요. 이 뭐 동업에서 불리할 수도 있고 뭐 술수에 말려들다. 이게 내가 뺏는 자냐, 내가 뺏기는 자냐, 어떤 상황이냐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내가 이게 뺏긴 상황이 됩니다. 이게 작년에 신축년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내 자리를 뺏기다. 금전적인 면에서나 뭐 인간관계적인 면에서나 뭐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장애물 카드를 보겠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때 한번 배신을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장애가 되는 건 뭐냐면 신용까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업이 안 됐어. 그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신용불량자까지 돼버린 거죠. 이게 배신만 당한 게 아니라 진짜 신용불량자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작년에 신축년이 쉽지 않았죠. 정말 사람들한테 나의 신뢰를 이렇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게 지금 현재의 장애물을 뜻하고, 과거 카드를 보자면 과거에 나는 굉장히 한 카리스마 하던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는 소리죠. 매우 권위적일 수 있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간부급 되시던 분이 갑자기 추락하게 된 상황을 뜻합니다. 최근 과거를 보자면 최근에도 좀 경솔을 하셨네요. 딱 카드만 봐도 느낌이 오지 않나요? 욱하는 거잖아요. 그냥 제자리 멀리 뛰기 하듯이 경솔했다. 충동적이고 경솔한.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확 질른 것도 아니고 너무 충동적인 반응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뛰고 있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일로 전환이 쉽지 않았다. 지연됐다라는 것을 뜻하고, 그럼 이제 앞으로 다가올 가까운 미래 그리고 진행 중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심판 카드가 지금 소식이 와야 되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직은 연락이 오지 않아서 답답하실 수 있다. 이제 가까운 미래를 뜻하니까 이게 부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활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답답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소식을 듣고 부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식이 안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실 수 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셔야 된다는 뜻이 되고, 자, 이제 미래 카드는 이제 소드킹 카드인데 이게 딱 걸록, 아까 유아독종, 이게 딱 이 유아독종의 모습이지 않나요? 딱 왕자에서 칼을 들고 있는 그 소드킹 카드, 이 성공한 리더의 모습이거든요.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런 성공한 왕의 모습인데, 이게 잘못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유아 독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권력 남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될 거라는 거예요. 소식이 안 와서 답답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되실 거라는 거. 근데 이게 명리로 해석하자면 이 소드는 감성적으로는 굉장히 좀 결핍되어 있는 듯한, 좀 냉철하고 난폭하게 보일 수도 있는, 지금 뭐 처음에 있었던 상황과 지금 비교해서 보자면 처음에 내가 좀 억울하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억울하게 배신을 당했는데 그것을 단지한다라는 것도 되고, 좋게 말하면 단지하다지만 또 나쁘게 얘기하면 복수한다도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시험에 떨어졌던 사람이다, 낙방한 사람이다, 그럼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는 운이기도 하다. 지금 제가 한 달짜리 운인데 너무 장엄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현재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은 너무 피곤하다 이거야. 지금 너무 피곤하다.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다. 갑옷 입고 자고 있다. 언제 뛰어나갈지 모르는 전시 상황이라고 본인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 남들이 보는 본인의 모습은,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재밌다니까. 유아잖아, 유아. 그러니까 묘라는 게 참 그래요. 묘로 보는 거잖아. 애로 보는 거지. 참 순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순수하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내 이미지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기도 하고. 어떻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는 참 이렇게 순수하게 보는데 어쨌든 나는 너무 힘들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현재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은 이 상황이 좀 지금 끝났으면 좋겠다. 되든 안 되든. 이 상황이 좀, 지금 힘든 상황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제 마지막 결론 카드를 보겠습니다. 결론 좋습니다. 브라보. 해피엔딩.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좋아. 끝. 이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뭐 다 가졌어, 다. 기승전결해서 마지막만 좋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처음에 좋다가 마지막에 안 좋은 거보다. 이런 게 참 좋은 거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은 병화일간 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병화일간입니다. 병화일간은 천간으로는 정관이 되고요. 지지로는 정인이 됩니다. 일단 십성으로 보면 좋죠. 천간으로 정관이고 지지로는 정인이 되는데, 이 병화한테는 아무래도 이 개수가 조금 불편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조금 불편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정관이니까 나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해코지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나를 단속하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긴 잘해주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속을 좀 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관이 된다는 거죠. 뭐 나쁘다기보다는 조금 나를 깝깝하게 할 수 있다. 약간 꼰대스럽다라고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한테, 이거는 뭐 각자 느끼기 나름이죠. 그래서 병화에게 개수가 좀 정관이긴 하지만 참견을 좀 많이 할 수 있다. 참견. 근데 이제 그 정관 입장에서는 정인의 마음으로 잔소리하는 인간이 좀 붙을 수 있다. 근데 그 정관 입장도 장생이고 이 정관도 장생이잖아요. 근데 올해 병화도 장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둘 다 장생이야. 그러면 주변에서 보기엔 되게 서로 유치한 거 가지고 좀 싸울 수 있거든요. 특히 뭐 부부 관계에 있어서 되게 유치한 걸로 서로 이렇게 다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유치한 문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할 수 있다. 그리고 병화에게 있어서 개묘라는 건 지나친 습을 유발하게 되고, 이거는 전염병과 같거든요. 전염병. 요즘에 코로나가 또 워낙 또 전염이 또 심하다 보니까 건강을 주의하셔야겠죠. 건강을 좀 주의하셔야겠다. 제가 좀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사실 나쁘지 않아요. 이 묘라는 환경에서 이 병화는 참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할 일 없었잖아요. 그 해자축에. 근데 묘를 봤다는 거는 이제 올해 들어와서 병화가 이제 쓰임새가 생기고 이제 묘월이 와서 키울 대상을 찾은 거거든요. 이게 뭐 정인이니까 뭐 병화를 생한다 뭐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 병화 입장에서는 내가 할 일이 생긴 거죠. 병화의 역할이 생긴 거죠. 제대로 쓰임이 생길 때가 된 건데, 이제 하다 보니까 개수가 좀, 그러니까 뭔가 역할이, 책임이 주어졌는데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다는 거죠. 왜? 올해 이 임수가 있는데 이 개수까지 같이 붙게 되니까 이러면 관살 혼잡이 되잖아요. 두 개가 같이 어차피 뭐 한 달 운이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다. 뭐 그렇게 확대 해석하실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뭐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병화일간도 한번 타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망상 카드가 나왔네요. 망상. 천간에 임계수 관들이 떠서, 제가 말씀드렸죠. 개수 정관은 약간 먹구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관살혼잡이 되니까 이 명예에 관련돼 가지고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상황 같은 거거든요. 그게 일단 현재 그렇습니다. 천간에 그 임수 관을 받기 때문에 지금 약간 들떠 있다. 지금 망상 카드가 일단 나온 상태고,
그럼 장애물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자애로운 그런 왕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권위적이기보다는 좀 감정적인 교류를 잘 하는, 그런 감성적인 교류를 잘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장애물이 됐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들 간의 감성 교류나 이런 게 굳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직장 동료면은, 아니 그냥 직장 동료면은 그냥 같이 일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그렇게까지 안 써도 되는 건데 신경을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너무 신경 쓸 때도 있단 말이야. 상대방의 감정선이나 이런 것을 너무 신경 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과거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 과거의 모습. 이 카드는 제가 아까 사주 해석할 때도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겨울 운에는 병화가 일이 없었다고. 지금 이 카드가 그거거든요. 이 방향으로 나왔으면은 내가 많은 기회들을 외면하는 것이 되는데, 이게 뒤집혀서 나오면은 좋은 기회나 소식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해요. 매력적인 기회나 제안이 오지 않고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하기 싫은 일도 그냥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라는 걸 뜻하고, 최근 가까운 과거의 카드를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일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면에서도 좀 불안하고, 애정적인 면,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불안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뭐 가족 간의 불화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미래를 보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 카드는 이 앞에 쓰러져 있는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뜻하는데, 이게 방향이 뒤집어져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왔으면은 미련 때문에 내게 남은 기회들을 못 보고 있는 것이 되는데, 지금 바뀌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돼요. 미련을 털고 일어난다. 이게 만약에 예전 연인 때문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 뭐 내가 짝사랑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미련이 남아가지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헤어진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예전 직장, 뭐 하여튼 뭐 모든 미련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신축년의 신금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이 병화 입장에서는 작년에 신금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병신합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병신합이 잘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약이 많이 올랐겠어요. 근데 그런 미련으로부터 깨끗이 벗어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 카드를 다시 보겠습니다. 펜타클 시종은 미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바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옛 연인을 잊음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연인이 나타난다는 것이 되고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것을 찾는다. 금전적으로도 좋은 소식이 온다는 것이 되고요. 좋네요. 일단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 과거에서 벗어나니까 이게 뭐 큰 돈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큰 돈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적은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갈 것이다. 이제 막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런 사회 초년생의 모습이거든요. 이 카드를 보시면 이거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독수리 오용제도 아니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약간 히키코모리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과거에 얽매이고 막 이게 지난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이제 시작하는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현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부활하셨네. 죽다 살아났어. 이 관 보이죠? 관. 이 관에서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어. 구사일생. 이거 일부러 짠 거 같이 어떻게 카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타인이 보는 본인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볼 때 이 카드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미련 카드하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썸 타던 분이 본인을 보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미련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도 지금 썸을 타던 그분도, 이 사람도 이제 신경을 이제 서로 끊게 된 거죠. 나도 이제 신경을 끊었지만 그 사람도 신경을 끊게 됐다.
이 사랑 카드라고 해서 이게 그냥 처녀 총각의 사랑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불륜도 돼요. 어쨌든 나도 미련을 벌었지만 이 상대방도 미련을 버렸다. 뭐 상대방이 보는,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은 내가 바라거나 내가 좀 걱정하는 카드가 됩니다. 내가 바라거나 걱정하는 카드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건 참 재밌는 게, 지금 올해 병화일간이 장생운이잖아요. 장생. 근데 이제 아이들이 나왔죠. 지금 아이들이 나왔는데 지금 역방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장생을 받아야 되는데 장생을 못 받을까봐 지금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카드를 해석하자면 이게 좀 위험한 제안을 받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그리고 뭐 지나친 과거에 대한 집착이 되기도 하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작년에 신금을 봐서 그런가 그 썸 타다가 뭔가 문제가 돼가지고 안 좋은 소문이 돌까봐 좀 걱정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나와 관련된 안 좋은 소문이 돌까봐 걱정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카드는, 자, 이 카드를 보시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뿌리만큼 거둔다라는 것이 돼요. 내가 이제 이미 이만큼 노력했다라는 것이 되거든요. 지난 해자축의 관성운, 내가 이만큼 심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심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굴러 들어온 하나의 펜타클이 더 있죠. 자칫 잘못하면 다른데 한눈 팔 수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이미 내가 이만큼 해놓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한 게 있다. 하여튼 지금까지 해온 노력의 보상, 이제 다음 계획을 이제 세워보실 수 있다는 것이 되고, 지금 농부가 생각을 하는 건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토대로 계속 일을 진행을 할지, 아니면 더 나아갈지, 아니면 다른 걸 심을지. 그러니까 관살 혼잡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개수가 또 떠서 제가 먹구름이라고 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가 얇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내가 계획했던 대로 누구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래 내가 하던 거, 본래 내가 계획했던 거 조금만 더 하시면 이제 금전적으로도 이제 좀 풍족해지실 때라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노력하시라는 의미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조금 더 노력하시고요. 지금 뭐 포기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세부적인 계획들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건 괜찮은데 아예 그냥 틀을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은 정화일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화일간입니다. 정화일간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한참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정화가 이 묘목을 보게 되면요, 이게 저는 이걸 체류탄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 영화 1987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묘년이었거든요. 묘목이 굉장히 습한 목이란 말이에요. 이 목생화의 과정이 확 불이 나는 것도 아니고 연기만 자욱한 거거든요.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이게 우울증 유발인자거든요. 될 듯 말 듯. 괜히 소문은 무성한 거예요. 소문은 무성해. 될 듯 말 듯. 해줄 듯 말 듯. 해줄 듯 말 듯. 근데 뭐 사주에 다른 글자들이 있으면 더 낫다는 거고, 일단 편관편인이라는 것 자체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일단 잘 지나가야죠. 그리고 이제 천간에 정화가 또 개수를 보면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참 마음을 불태워야죠. 랭코쿠가 돼야죠. 저는 그래서 정화일간에 개수 있으신 분들 보면 무한열차의 랭코쿠시군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귀멸의 칼날을 저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이 정화하고 이 개수가 만나면 이게 지지로 내리면 이 오하고 개수는 자수란 말이에요. 이 천간도 마찬가지고, 이 오하는 뭐예요?
낮 12시에서 이렇게 오후 1시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자수는 뭐예요? 밤 12시에서 1시로 넘어가는 시기고, 그러니까 음과 양이 이렇게 바뀌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화 개수가 이렇게 사주에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뭐든 해보지 않고는 모른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딱 그래서 무한열차 아니에요. 그냥 정화만 있다고 해서 무한열차가 아니라 이렇게 개수가 있어줘야 이렇게 정말 랭코쿠다. 정말 무한열차. 이렇게 개수가 있어줘야 마음을 불태워라 라는 말을 하지. 귀멸의 칼날 그 무한열차 편에서도 그 한밤중에 싸우잖아요. 그 한밤중에 그 정화가 불태웠기 때문에 그 정화가 너무 그렇게 아름다웠던 거 아닌가요? 저 만화책으로도 전부 봤지만 무한열차 편이 가장 감동스럽게 봤던 이유가 이런 편관을 이겨내려고 했던 그런 게 감동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제가 분명히 월운 시간인데 지금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일단은 지지로 인성혼잡이 되고요. 천간으로도 관살혼잡이 되니까 사실은 이게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관살혼잡이 되고 인성혼잡이 된다. 이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럼 만약에 관에서 뭐 하청받아서 뭐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이게 전면적으로 바뀌는 상황과 같은 거죠. 정부 시책이나 이런 게 바뀌는 바람에 기껏 다 맞춰놨더니 뭔가를 또 다시 바꿔야 되는 그 어려움 상황. 짜증나죠? 그래도 한 달 안에 하실 수 있습니다. 바꿔가지고 마음을 불태워서 그거를 또 재수정하시면은 다시 또 인정받으시는 거니까. 일단 주의하셔야 될 거는 건강이죠. 건강 주의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너무 무리수를 두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도 좋겠다. 꼭 이럴 때 뭘 물어보면 A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나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혼잡이 되는 거거든요. 일관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게다가 또 방압으로 웃기니까 그런 게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화일가 분들 타로로 한번 3월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첫 장에 킹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자존심 상할 일을 뜻해요. 자존심 상할 일. 이 금전적인 손해도 되고, 지금 극복해야 되는 문제는, 지금 이 두 장으로 봤을 때 정화일관 분들이 지금 자존심 때문에 지금 시기를 자꾸 놓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두 장으로 봤을 때 현재의 상황이 자존심 때문에 좋은 시기를 놓치고 있다. 과거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드킹 카드의 캐릭터는 굉장히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의지도 강하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모든 걸 이겨내는 아주 뭐 여장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뭔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가까운 과거, 최근에 이건 헤어지셨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배신을 당했거나 이별, 뭐 파혼, 이혼, 직장이라면 뭐 동업이 깨졌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셨다든지 이게 그냥 깨진 게 아니라 서로의 감정까지 상했다는 것이 되거든요.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자존심도 많이 상하셨고 감정적으로 많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이제 곧 일어날 일. 지금 보니까 잘 참아 오셨는데 한번 폭발하시겠대. 이거는 한번 폭발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잘 참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동안 많이 참고 참았는데 이제 감정적으로 이게 물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번 이런 게 한번 깨지고 나서 지금 좋은 시기들을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다른 일간 분들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제가 사주 본대로 카드가 뽑히더라고요. 뭐 이게 뭐 어차피 제가 본대로 뽑히는 거니까 그래도 이 문카드는
구설에 휘말릴 수 있는데 그 전에 알아차리고 그래도 오해가 풀린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걸 안 들으셨다면 이 상황까지 가셨겠죠. 뭔가 다시 뭔가 시도해보려다가 그렇게 싸우실 수 있는 건데 위험할 뻔 하다가 참으신다는 것이 됩니다. 위험을 피해 가신다는 게 돼요. 그래도 참으신다. 위험을 피해 가신다. 구설에 놓일 뻔 하다가 그래도 피해 간다. 그래도 힘든 거를 표현은 하신다는 거예요. 나 그동안 이래저래 해서 힘들었다. 나 그래도 이렇게 많이 힘들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은 하신다. 그동안 참고 지내오셨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절제는 필요합니다. 구설은 따를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는 거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본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모습은 지금 이 전차 카드가 나왔는데 렌코쿠 통제력 있고 저돌적이고 리더십 있고 화끈하고, 그쵸? 지금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니까. 근데 이제 타인이 보는 모습은 어떨까요? 이건 근데 뭐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일어난다는 뜻도 되고요. 이건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뭐 재혼도 됩니다. 재혼도 되고, 이게 또 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것도 돼요. 저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변화하지 않는 사람. 끝나지 않는 사람. 오뚜기 같은 사람. 오뚜기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오뚜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활관이 내가 바라고 있거나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이 저스티스 카드는 저울질하는 거거든요. 이 저울을 들고 지금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어느 한쪽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약간 재고 있다는 거죠. 재고 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관살 혼잡되고 인성 혼잡되면은 결정장애가 결정적으로 온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헷갈리게 된다.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뜻도 되고요. 이게 또 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에 휘말려서 지금 좀 걱정이시다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또 바라는 것으로 보자면 좀 공평한 대우를 받기를 또 바라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카드를 보자면 더 선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카드에서도 보여지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약간 우울한 듯하게 나오긴 했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정화일관이 올해 나쁘지가 않거든요. 정관 정인운인데 아무리 그래 나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카드들이 약간 불길한 쪽으로 나오는 듯 했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카드 배열법에서도 마지막 카드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카드거든요. 전체 카드를 다 결정하는 거라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이거 뭐 한 달 지나간다. 이번 한 달은 조금 정신없고 좀 그럴 수 있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되, 이게 또 어떤 의미를 또 갖냐면 너무 지나치지 말라는 뜻도 돼요. 너무 지나치지 말아라. 제가 아까 그 월운 해석 드릴 때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너무 급하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보류했다가 시도하시는 게 좋다. 뭔가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궁 속에 빠질 수 있으니까 조금 미루고,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말을 왜곡해서 듣기 쉬우니까 미뤄라.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절제가 안 되니까 어떤 면에서든 조금 미루시는 게 좋다. 이 마지막 카드가 의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한 달 금방이니까요. 자, 그럼 다음은 무토일간입니다.